안녕하세요. 최초 세계 1위 AI 포털 연구가 김장훈 작가 겸 기자입니다. 저 앞에 지금 세계 최초 AI 대학 겸 AI 대학병원장, 그다음에 세계 최초 AI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주항공 박동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현재 만화평론가 겸 영화평론가이기도 하죠. 자,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AI 레오나르도 우주항공 계열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현황.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황은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좀 미미하다고 할까요? 많이 이제 좀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AI 우주항공에서는 결국 이제 인류가 나아갈 가능성은 우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주에서 사는 것이고 우주로 근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AI 우주항공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모색하고 실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말고는 없죠. 네. 지금 사실 이제 나사도 현재 그 우주 발사체가 성운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러시아 이제 우주 발사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난감해요.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부분도 지금 뭐 8회에서 4회 돼 있고, 지금 상태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암담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AI 연구가로서 바라보는 거는, 양자 컴퓨터가 사실 지금 나왔고 이미 신형화 하는데 오류만 잡는 것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박 총장 겸 대표님은 바라보는, 자, 우주를 필수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필수로 가야죠. 필수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언젠가는 결국 인류가 실현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 숙제를 기간만 미룬다고 해서 해결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적 숙제인 거기 때문에 필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주로 가려면은 일단은 지금 제가 책에서 달의 지하도시, 그 다음에 타이탄의 지하도시, 수용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불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AI 유형 자동차가 결국 제가 우주선이 된다고 했는데, 그 역시도 이제 AI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주항공에서 다룰 문제고, 그럼 결국 어떻게 가야 될까요? 누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인간이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천국 가기 너무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응용한, 우리 김장훈 기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 AI 기술을 응용한 그 어떤 탐사 위성을 먼저 이제 실험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이 먼저 가기엔 너무 위험과 그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AI 기술을 이용한 AI가 먼저 가는 거죠. 그렇죠. AI가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AI가 먼저 가서 어떤 환경인가 내지는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여러 차례 이제 검증 테스트를 해서 안정성과 어떤 그 안전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인간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AI U 플러스 기술이라면은 AI가 우주로 나가서 지금은 이제 화성은 부분적으로 2,000정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인간이 연구자가 똑같이 볼 수 있고 일반인도 볼 수 있으면은 그게 사실 이제 5천 이상의 기술인데,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많이 달라지죠. 지금은 원격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AI 플러스 기술로 하면은 인공지능이 간 거하고 똑같이 보면서 대화하면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과의 차이점은? 기존과의 차이점은 이 AI를 통해서 좀 더 그 주변 상황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더 다른 것이고, 인간은 물론 인간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인간은 어떤 감각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술은 AI가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변형하고 그 환경에 맞게끔 조정하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그 우주 환경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핵융합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핵융합 기술은 아직 인류가 구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핵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 권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이 점유하고 있고 IAEA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인류 위해서는 그건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서. 인류 사실 이제 핵무력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악용될 그런 어떤 위험성이 충분히 있고 그 자체로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도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윤리 능력 같은 것도 별개로 이제 우리가 또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핵무력 기술의 어떤 그런 안정성, 물리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다루는 인간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주 발자체가 AI가 스스로 작업해서 기술 통해서 이제 태양계를 넘어서서 그 성간에 가면서 다른 위성이든 어떤 그런 재료를 통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고 또 다른 그 우주선 복제를 남겨두고 지금 이제 제임스 웹은 지금 한정적인 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태양계 밖을 나간 적이 없고 지금 우주의 사이즈도 몰라요 사실. 지금에 보는 거는 은하가 수천 개, 수조 개의 별을 갖고 있는 은하가 뭐 몇 조 개다까지 관측 가능한 지금 뭐 157억 강년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관측 가능한 거고 우주 나갔을 때 다른 거고 최근에 이제 그 우주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제임스 웹이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별 모성의 행성, 마치 지구처럼 돌던 행성이 결국은 그 별 모성에 끌려가서 폭발했거든요. 근데 미미하고 결국 이제 띠 같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이제 결국 이제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건데 결국 이제 우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특정 국가의 문제인가요? 인류의 어떤 그 부분인가요? 보시기에. 인류가 멸망하는 건 모든 인류가 처음 문제겠죠. 사실은 뭐 내일이라도 멸망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난이 일어나는 부분이 결국은 지구도 숨 쉬는 거거든요. 이제 행성 자체가 그 생태계라는 게 우주 생태계는 지금 인간이 아주 미약해요. 과연 1%를 알까요? 우주도 모를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지식 체계가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첫 번째 인간보다 먼저 AI가 떠난다 우주로. 그거를 AI 6% 기술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AI와 대화하면서 그런 연구를 같이 한다. 그 다음에 그게 태양계 밖으로 계속 나가면서 핵융합 기술 통해서 끝없이 간다. 이제 양자 컴퓨터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그러면 지금에 갖고 있던 우주 법칙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100년 이상 좀 못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저 1호, 2호 자체도 47년, 48년 된 거 역시도 지금 100년 전 기술인데 근데 그게 이제 행성과 행성의 중력을 예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약하죠. 그럼 우주가 핵융합 통해서 폭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게 떠오르는 책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를 만한 책이 토마스 쿤의 과학공사 기술입니다. 네.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법칙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당시 어떤 가치 체계의 어떤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당시의 기술 그렇죠. 체계 그렇죠. 합의되고 검증된 그렇죠. 그 당시만.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패러다임도 더 확장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Y를 통해서 항상 인류는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게 없냐. 캐션 마크를 통해서 계속 인류가 발전했고 앞으로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한테 이제 AI 기술과 AI
긴장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주왕국을 기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AI 690 자동차 물속과 잠수정, 그다음에 수상 선박, 육상 자동차, 하늘 나는 자동차, AI 690 자동차가 결국 저는 우주 비행체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기술은 나왔어요. 왜냐? 좀 광고성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 통해서 기술이 더 혁신하면서 현유화 기술을 가지면은 좀 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15층짜리 1단 로켓에다가 2단, 3단에서 그 소수 몇 명 가면 결국 인류 멸망하지 않을까요? 2단계를 못 벗어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계를 못 사람 결국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AI 유튜브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어떤 그런 고정된 어떤 상상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어떤 극한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관념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AI 유튜브 자동차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의미심장하고 많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이제 인류가 이제 다음 단계지만 이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누가 가야 될까? 지금처럼 북소수 국가, 미국과 중국 위주인데, 그럼 그들만 가야 될까요? 미국이랑 중국이만? 그리고 그 지금 가는 사람은 초기에는 목숨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AI 6% 통해서 AI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거를 다 체크하고 인간도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건데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이것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노아의 방주인 것이고 물론 지금 더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국인이 중국인이 이런 어떤 인종적이거나 민족적인 것을 초월해서 어린이들이 먼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래 세대 책임질 앞으로 더 살 날이 기회가 많은 그런 젊은 어린이들, 젊은 세대들 이런 근데 분들이 먼저 이제 가야 그거 역시도 이제 인종적이거나 지역적인 나라별 부분이 있고 이건 이제 파워 게임이 벌어질 건데 근데 심각하죠. 그 부분은 아직 풀어야 될 과정이니까. 풀어야 될 과정이죠. 사실 지난번에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나 내지는 정말 어린이들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동의하시는 어른들이 되게 많을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류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가진 인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소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어떤 그런 생명권, 어떤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답안이 좀 더 보편적인 어떤 공감대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바로 닥친 문제고, 제가 얘기했듯이 내일이라도 인류가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아주 극한 상황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 핵이 언제든지 한쪽에서 먼저 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거고 자연재난이라는 건 사실 인류가 역사왔고 골룡의 멸망처럼 우리도 언젠가 금방 멸망할 수도 있는 거고 놀라운 게 지금 10km짜리 유성이 지구를 향하면은 그걸 지구에 있는 모든 핵을 다 동원해도 5%밖에 안 된대. 영화는 그걸 뭐 하지만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그게 그 지구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그걸 갖고 거기 타서 거기다가 뚫어서 폭파시키는 지금 이게 공상적인 얘기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뉴스에 올 수 있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뭐 지구의 뭐 지구만 봐도 일단은 그런 현상이 있었고 지금 이제 공룡의 멸망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달 같은 경우로 보면은 많이 파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대기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의 기술로서는 모르는 거고요. 화성도 그 전에는 물도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인간이 상당히 아직도 오만하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전에 지동설하고 똑같지 않을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확실히 인간 중심의 편견과 어떤 인간 중심주의 어떤 오만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의 상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편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계점이 거기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주항공은 기존의 특정 한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그 실제적이고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몸부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지만 우리 박 총장 겸 대표는 AI 전사, 지적 전사가 아닌가. 나처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이렇게 극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직접 전사로 만들어 주신 또 한 명의 직접 전사가 바로 지금 김장구 회장님이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없어질 직업과 새로운 직업이 계속 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영상 나가고 책으로 나가면서 이게 영향을 주는데 이제 제가 이제 10년 좀 넘었죠. 만 10년 전에 내가 이제 한국현대문화 프로그램을 설립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기영리법인은 인간들을 제가 이제 처음에 취임사했던 게 그 얘기예요. 나비 효과. 여기서 나비 효과가 지구 반대파선 폭풍우가 되고 천둥번개가 일어나듯이 지역 변동하듯이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데 우리 박 총장님은 우리 총장님 겸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게 상당히 고도화된 지금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도화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인 최고의 끝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미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기존의 인간이 상상한 것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최고 아까 내가 지적 전사, AI 전사를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앞으로. 사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어떤 고도의 어떤 지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서 했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공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로 어떤 인간의 현실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파악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실체로 실현화되기 위해서 AI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